여야 정치권이 지도부를 새로 꾸렸는데요.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됐습니다. 황 위원장의 취임 일성 먼저 듣고 오시죠. 먼저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둘째로 야당과 협치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국민의힘은 이제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애국, 애조,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어찌 보면 정적인 다른 정당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전대 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으로서는 협의체의 위원회의 일원에 불과하고 아직 구성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오해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그때 배제시키려고 그랬는데 저희 그때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민심의 따가운 해초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심을 받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전대루를 고쳐야 된다. 저는 한 5대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렵게 비대위원장을 뽑았습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가 맡게 됐는데 이제 2달 뒤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관리형이 될 거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또 혁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혁신을 하려면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그 전당대회에 나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물론 심평 변호사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시기와 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그 보도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전대 룰을 저는 바꾸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는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그 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민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50인지 30이지만 남아있지 저는 바꾼다고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 전되면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숙고의 시간이. 그래서 저는 전대 룰을 바꾸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수도권과 비윤 그다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7대3 정도로 돼야 아마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 7월 초 전대라면은 아무리 전대 룰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이 쉽지가 않고 아마 9월 전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나올 거라고 그럼 봐요. 전대 룰에 따라서 7대3이든 5대5든 100대0이든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시기 저는 이번에 6월 전대라면은 아마 어렵다고 보고 그게 되면은 어쨌든 그 전대가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격변기가 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또 하나의 비대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말 7월 초 전대는 한동훈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어렵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송경훈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방송에서도 일관되게 그동안의 제 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서태지 씨나 나훈아 씨의 사례를 참고해서 본인의 어떤 그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을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6개월 전까지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5년 9월까지가 임기가 돼요. 당원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설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다음 지방선거 지휘권이 없습니다. 공천권도 없고요. 그러면은 굳이 등판해서 얻어야 될 실익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좀 의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 전당대회 당원 100% 룰을 어떻게 바뀌느냐가 또 한동훈 위원장의 전대 출마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원내대표도 이쪽에다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원내대표 설이 나왔을 때 강한 이제 비윤계 쪽에서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강력한 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에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뭔가 쇄신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친윤계가 아닌 다른
소위 말하는 천목회라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쪽에 이번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낙선자들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뭔가 참신한 사람들이 좀 나와서 원내대표를 맡고 끌고 나가는 게 더 맞는 것인지. 당의 쇄신과 당의 혁신의 모습을 원내대표에서 찾는다는 건 조금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쇄신과 혁신의 상징은 당대표여야죠. 당대표가 누가 됐냐 그게 국민의힘의 관건이고 그 당대표가 어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느냐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 거지.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 출범한 박찬대 원내대표와 일합을 겨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비주류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사안별로 의원총회에 또 추임을 얻어가지고 만나는 것보다 예. 당정대와 소통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협상력을 위임받고 맞서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좀 현실적인 원내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뭐 비윤에서 오건 누가 오건 저는 좋은 말하자면 협상력을 갖춘 사람이 오는 게 원칙이지 이게 친윤이다 비윤이다를 가지고 쇄신과 혁신의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거는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예.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은 원내 전략을 누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 친윤 비윤으로 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죠. 이철규 의원도 뭐 영입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총선 참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런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책임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그 최소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비슷한 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가지고 어떤 혁신이나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원내 대표는 이번 가장 큰 과제가 22대 국회 원구성입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무사히 가져오면서 정상적인 원구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 실패하면은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네. 무슨 얘기냐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표는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독이 든 성배도 아니고 거의 독배에 가까운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예, 박상. 이철규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어물쩡 그 사람이 돌려막기식으로 자리를 맡는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아, 저 당은 안 바뀌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찐윤 농도가 뭐 80이냐 20이냐가 원내대표의 지름길 되면 안 된다고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수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할 일은 뭐냐면 예. 용산 대통령실을 갖다가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거기 타협하는 거예요. 예. 거대 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될 처지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찐윤 농도가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무 능력, 용산 대통령실을 때로는 압박하고 네. 때로는 타협하고 야당과 합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실 그런 정무 능력 높은 분이 네. 원내대표가 되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런 중요하다고 의미에서라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찐명 농도와는 상관이 없이 원내대표직을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법률안들이 지금 준비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오른팔 원내대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최적의 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합니까? 그럴 거 가능성이 많다고 희망이세요? 보입니다. 아니면 왜냐면 가능성 차원에서 말하시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게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거기에 반대했던 분들은 사실 탈당했지만 다 실패를 했고 결국 우리 당원들의 예측과 집단지성이 맞았다는 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원분들은 지금도 연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대표를 더 하는 것이, 연임하는 것이 본인의 대권 가도라든지 민주당의 어떤 재집권을 위해서 득이 많냐 실리 많냐 이거에 대한 정무적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당원들의 뜻에 따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